일단 저번 시간에 진짜 많이 어려웠지. 선생님이 생각을 해도 좀 너희들이 어찌 보면은 계속 문어발을 하다가 딱 온 게 아니라 내신 딱 하고서 선생님한테 물론 이제 내신을 한 친구들은 조금 익숙해졌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도 많이 안 들었었고 만약에 그런 학생들은 사실 조금 어색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어찌됐든 또 숙제 낸 걸 보니까 또 잘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가정법 1이 이해가 안 되면 가정법 2가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가정법 1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도 복습을 당연히 시켜주긴 할 건데 일단 너희들이 먼저 가정법 1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 한 번만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가정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근데 그 가정법이라는 것이 얘와 반대인 직설법. 자, 직설법을 했었지. 근데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가 극명했지. 자, 가정법은 뭐를 다루는 겁니까? 생각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설법은 뭐를 다루는 거고? 사실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 그것이 바로 가정법인 거지. 자, 근데 이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있었잖아. 그치? 이거는 뭐 어디다가 정리해서 써도 되지만 뭐 그냥 안 쓰고 그냥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쓰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좀 써도 되고요. 자, 일단 가능성이 있는 생각에서는 뭘 배웠죠? 바로 설득동사를 배웠습니다. 설득동사. 자, 그래서 이런 설득동사 뒤에 명사절 대절이 오게 되면요, 주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와가지고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득동사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득동사뿐만 아니라 설득형용사. 자, 그 다음에 설득명사. 자, 이런 것까지. 자, 이런 것까지 왔을 때 얘는 이제 이때 가주어, 진주어가 왔을 때 그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설득 명사 뒤에는 동격의 대시 왔을 때 그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였습니다. 됐죠?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생각에 대해서 했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생각. 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우리는 보통 가정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if절 안에 직설법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if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썼죠? 동사에 ed를 붙였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콤마 딱 찍고요.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였었죠. 그쵸? 이런 꼴이 갖춰져야만 if 자리에 ed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써야만, 그래야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때 쓰는 겁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때 쓰는 거. 그래서 해석은 현재이기 때문에 얘라면 얘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as if와 as though, as if와 그 다음에 as though.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주어 다음에 여기에 가정법에 ed를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가정법을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뜻이 뭐였습니까? 마치 주어가 이거인 것처럼, 이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가정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 wish를 배웠었습니다. 자, I wish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은 여기에 명사절 대절이 생략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동사에다가 우리는 ed를 붙여가지고 가정법에 ed를 붙여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그릴 때 ed를 붙여서 썼었죠. 자, 우리가 한 게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사실 정리해보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은 거였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식만 외웠다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거였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삑사리가 좀 미쳤네. 미안해. 자, 어찌됐든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잘 한번 보고 복습을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 2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가정법 2. 자, 이제 가정법 2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정법 과거에서 이제 좀 한 시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have pp라는 선시제 표시를 붙여서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든지 have pp를 붙여가지고 쓸 겁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거기 43페이지 펴보세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조동사는 가능성이 100%에서 15%의 가능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조동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조동사에다가 선시제 표시인 have pp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선시제 표시는 뭡니까? 선시제 표시. 자, 선시제 표시는 영어에서는 have pp 로 표현을 합니다. 맞죠? 이때 have pp가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현재 완료가 아닌 이 선시제 표시는 이 선자가 앞선자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앞선 표시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그 어떤 기준 시점보다 좀 더 앞선 시제를 쓸 때, 아시겠죠? 그래서 선시제 표시는 have pp로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겠다? 조동사에다가 갖다 붙이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have pp는 기준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 발생한 일, 이해되셨어요? have pp를 붙이면 시제가 한 시제 더 당겨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부정사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으면 얘는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따라가는데 여기에다가 to have pp 붙이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봤을 겁니다. 그랬을 때 to have pp를 붙이면 얘가 주절 시제보다 한 시제 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have pp가 바로 선시제 표시였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투부정사가 아니라 조동사에 붙이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시제 먼저 발생한 일임을 나타내는 선시제 표시다. 판단을 나타내는 조동사에 선시제 표시 have pp를 결합하면 거기다 쓰세요. 과거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동사에 선시제 표시를 붙이면 얘는 과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나의 판단을 쓸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과거입니다. 왜요? have pp가 들어갔으니까 과거로 땡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인 거야. 조동사 자체는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잖아. 그러면 현재나 미래를 과거로 땡겼으면 과거지, 과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봅시다. 100% will have pp. 지금 여러분, 포인트가 작은 게 있고 포인트가 되게 큰 게 있고 이럴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가 작은 거는 빈도수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will have pp라고 써 있을 건데 그 will have pp 포인트가 되게 작지? 그러면 이거 안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일단 있기는 하니까 소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가봅시다. 일단 거기다 쓰세요. will have pp는 뭐뭐 했었을 것이다. 자, 거기에 했었을 것이다 에 has에 동그라미 치세요. had. 자, 역시 과거에 대한 어떤 특정한 판단을 얘기하고 있죠. 그 아래 한번 봅시다. It's no use ing. 거기 it's no use ing 거기다 쓰세요. 뭐뭐해도 소용없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해도 소용없다. 됐죠? 자, it's no use expecting Michael to turn up. 자, 마이클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도 소용없다. 자, he'll have forgotten. 그는 잊어버렸었을 거야. 근데 이 잊어버렸을 거야. 나는 이 말 자체에 will이 붙어 있으면 100%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야, 100% 그가 잊어버렸어. 100% 마이클이 그거 잊어버렸을걸?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됐죠? 근데 그게 과거, 얘가 잊어버린 시점은 과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have pp를 붙이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된다. 됐죠? 자, 그 아래 한번 봅시다. must have pp랑 can't have pp 많이 들어봤을 거야.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가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는 뭐뭐였을 리가 없다. 그 얘기죠. 자, 됐습니까? 그 아래 예시를 한번 봅시다. He must have been tired. 그는 뭐다? 그는 피곤했음에 틀림없다. 이해됐어요? 그는 피곤했음에 틀림없다. 자, 거기에서 has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역시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조동사가 must만 쓰면은 뭐뭐임에 틀림없다예요. 근데 must have pp가 붙으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가 돼요. 과거에 대한 판단이 된다고. 자, 됐죠? 자, 그래서 그는 피곤했음에 틀림없다. They cannot have left yet. 자, 그는 cannot have left, can't have pp지. 그러면은 뭐뭐였을 리가 없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가 아직 떠났을 리가 없다. The lights are still on. 자, 뭘 보니?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는 거.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must have pp와 cannot have pp 엄청 나옵니다. 이거 포켓 단어장에 쓰셔도 무방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그 아래 봐봐. 그 아래 보면은 should have pp. 자, 뭐뭐였을 거다. 뭐뭐였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추측이라서 should have pp가 뭐뭐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포인트가 되게 작지.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should have pp가 뭐뭐였을 것이다 라는 걸로는 많이 안 쓰이고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로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자, 얘는 과거의 후회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자, 뭐뭐였을 것이다 라는 어떤 과거의 추측은 많이 안 나옵니다. should have pp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선생님, should have pp 후회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포인트가 작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추측의 have pp고 얘는 후회의 have pp야. 달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자, 그 아래 봐봐. Let's check on our experiment. 자, 우리의 실험을 체크해보자. The powder 하면 분말이잖아. Should have dissolved by now. 자, 지금쯤 이미 녹았을 것이다. 그 분말이 지금쯤 다 녹았을 것이다. 됐죠? 그 아래 한번 보세요. Should have pp는 과거 일에 대한 예측, 예상 쓰세요. 과거 일에 대한 예측, 예상과 과거에 충족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자, 근데 후회와 안타까움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오른쪽을 봅시다. 자, 예측과 예상은 빈도가 낮아요. 잘 안 써. 가정법의 ED가 결합된 후회, 안타까움. 그러니까 여기인 이 빈도. 그러니까 후회와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요 빈도가 높습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may have pp, can have pp가 있어요. 자, 얘는 뜻이 뭐뭐였을 것이다 라는 과거의 추측이에요. 얘는 50%의 추측만 하는 거예요. 50%. 자, 그래서 과거에 괜히 그거 였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과거의 50%만 추측하는 거. 자, 됐죠? 그 아래 보면은 she may have called him. 자, 그녀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강력한 건 아니고 반신반의한 거예요.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걸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 아래 보면은 Michael can have put the matches under the table. 자, 마이클이 성냥이죠. match는 성냥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냥을 탁자 아래에 두었을 것이다. 자, 그냥 하나의 추측이에요. 아시겠죠? 마이클이 두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50%에 가까운 추측. 자, 그 다음에 15% might나 could. 얘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다 쓰세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얘는 거의 이게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아래 봅시다. Emily is very late. 에밀리가 매우 늦었어요. She might have missed her train. 자, 그녀가 그녀의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까? 놓쳤을지도 몰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must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는 후에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may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외우셔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가정법을 하기 전에 조동사 플러스 선시제 표시를 했냐? 왜냐면 바로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선시제 표시 때문에. 이 선시제 표시를 붙이니까 실질적으로 조동사가 다 과거로 뜻이 변해버리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선시제 표시가 하나의 시제를 앞당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면 과거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거 개념을 가지고서 자, if절 이제 가볼 거예요. 가봅시다. 자, if절 조건문, if절 안에 과거 가능성, 그러니까 과거에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 올 때에는 중요한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if절 안에 가능성 없는 생각이 올 때는 주절도 역시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if절 안에 이 안에 가능성이 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맙시다. 자, 이걸 이렇게 씁시다. 자, 만약에 여기에 동사에 ed, 가정법 동사를 붙여서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뭐 이렇게 왔다고 쳐봅시다. 자, 이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0%의 가능성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0%면 당연히 여기 있는 주절도 당연히 0%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0%의 가정을 하면 당연히 주절도 0%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뭐 장동건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장동건일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면 장동건일 수 없는데 장동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주절 또한 당연히 가정 0%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가 쏙쏙 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조건절이 0%의 가능성이면 주절도 0%의 가능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아래 봅시다. If you locked 거기다가 보시면 얘는 직설법입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직설법인지 알아요? 자, 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if you lock the door 당신이 그 문을 잠갔다면 the thief may have come 자, 그 도둑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자, 이해됐어요? 자, 봐보세요. 자, if가 지금 if 주어 다음에 locked라고 썼죠. locked. 그러면 저번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게 왜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은 사실인데 제가 배운 건 if 다음에 이렇게 ed, 가정법에 ed가 붙으면은 얘가 지금 가정법 아닙니까? 그러면 0%의 생각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거 직설법이라고 했을까? 그 뒤를 가보면 the thief라고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may have come 이라고 나와요. may have come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가정법이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돼야 되는데 지금 may라고 썼어요. may라고 썼으면은 얘는 지금 뭡니까? 얘는 may have pp잖아.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과거 시제인 거잖아. 만약에 얘가 가정법이었으려면 얘가 might가 됐어야지. 이해됐어요? 이해돼? 이걸 외워야 돼, 얘들아. ed면은 여기가 우슈쿠마 동사원형.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가정법 과거야. 근데 얘는 갖춰져 있지만 여기는 might가 아니라 may를 썼잖아. 그러면은 얘는 실질적으로 직설법이 되는 겁니다. 직설법. 그냥 진짜 과거야.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너가 그 문을 잠갔다면 잠근 거 사실일 수 있어? 사실인 걸 가정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문을 잠갔다면 진짜 네가 잠갔어? 그러면 그 강도가 창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 이거는 가능성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아래 한번 보세요. If you had locked the door 자, 지금 보면은 얘랑 다르게 If you had locked the door had pp를 썼죠, 지금. had locked the door 자, 그러면 had pp를 썼어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얘가 지금 뭔지 몰라. 자, 근데 뒤에 보니까 the thief 한 다음에 might have come을 썼죠.
거기 보면 자 이러면 갖춰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had pp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might have pp를 썼습니다. 이렇게 가정법에 ed가 붙으면 얘는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ed를 붙이면은 실질적으로 얘는 가정법 과거지만 이 가정법 과거 ed에다가 선시제 표시 have pp를 붙여버리면 얘는 두 개 더하면 had pp가 되죠. 그러면은 이 had pp가 되면은 얘는 아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고 선시제 표시로 시제를 땡겼으니까 얘는 과거 사실 반대죠. 과거 사실 반대. 맞죠? 왜? ed에다가 have pp를 더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ed, 가정법의 ed는 현재 사실 반대니까 이 현재를 땡기니까 과거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과거 사실 반대예요. 자,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had pp와 might have pp를 쓰면 그러면 그 아래 보세요. 문장 D는 거기 문장 D는 if절에 가정법의 ed, 가정법의 ed D는 지금 가정법의 ed에다가 선시제 표시 have pp를 결합한 거지. 그러니까 ed인 locked에다가 have pp를 더했으니까 had locked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 had locked, have pp를 결합했기 때문에 어디다 쓰세요? 과거에 대한 가능성 없는 생각이 돼요. 근데 가능성 없는 생각이 조건이 되면 주절은 무조건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생각. 왜? 0%면 무조건 0%니까. 자, 그랬을 때 따라서 주절의 조동사 may에 가정법의 ed를 결합해서 might가 됐죠. 그러니까 0%가 된 거야. 그 might가 됐고 거기에 선시제 표시 have pp를 결합한 might not have gotten 이 된 것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정법 과거는 ed에다가 might를 써야 되죠. 근데 might에다가도 여기에다가 have pp를 붙여버리면 might have pp가 되잖아. 그래서 ed에다 have pp 붙인 had pp 그 다음에 might에다가 원래는 동사 원형인데 여기에다가 have pp 붙인 might have pp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만약 네가 문을 잠갔더라면 실제로는 안 잠갔어요. 근데 만약에 had pp를 쓰면 잠그지 않은 게 됩니다. 근데 네가 잠갔다면 뭐 할 거라고요? 만약에 잠갔다면 그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네가 문을 잠갔다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가 문을 안 잠갔고 도둑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얘랑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얘는 직설법입니다. 뭐 때문에 직설법이 됐어요? may 때문에 직설법이 됐어요. 맞죠? 왜냐면 얘가 가정법 과거가 되려면 might가 돼야 되는데 may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얘로 하여면 이거를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려면 어떻게 쓰냐? 이 가정법의 ed에다가 have pp를 붙여서 had pp를 쓰시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가정법 과거인데 시제를 과거로 땡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have pp를 붙이면 might have p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뜻이 뭐가 됩니까? 뭐뭐 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실제는 안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 한번 봅시다. If he had locked the door. 자, had pp를 썼어요. 만약에 그가 문을 잠갔더라면 The thief may not have gotten it. 자, 그 도둑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앞에 had pp는 문을 잠갔더라면 실제로 안 잠갔죠. 문을 안 잠가서 지금 도둑이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may를 썼다는 건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도둑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도둑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창문은 안 잠갔어. 실제로는 안 잠갔는데 도둑이 안 들어온 것 같다. 둘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had pp를 쓰면 여기 might have pp를 써야 말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가 문을 잠그지 않았어. 근데 네가 문을 잠갔더라면
그 도둑이 창문을 들어오지 않았었을 텐데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과거에 있지 않은 일을 쓰려면 might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 아래 보면은 문장 2는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가능성 없는 생각인 had pp를 기반으로 했는데 주절의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능성 없는 0%를 썼으면 이 may를 쓰면은 얘는 가능성이 아까 may have pp가 50%라고 했죠. 아까 추측으로 50%라고 했잖아. 얘가 0%면 얘가 0%가 돼야 되는데 50%를 가져왔으니 이게 말이 안 되지. 0%면 0%여야 되는데 0%인데 50%를 갖고 왔잖아. 그러면 0%면 0%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might를 써야 된다고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아래 다시 써보세요. 자, 조건절이 0%의 가능성이에요. 그랬을 때 if had pp를 쓰죠. 됐죠? 그랬을 때 if I had known her name, 자,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았더라면, 실제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절의 0%의 가능성, 그 주절의 0%의 과거의 가능성을 쓰려면 would, should, could, might에 have pp를 붙이면 돼요. 너에게 알려줬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었고, 썼고를 붙여줘야 돼요. 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 반대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내가 그녀의 이름을 몰랐고 너에게 알려주지도 못했어. 근데 그러면 그거를 반대 사실로 하면은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을 했었을 텐데 실제로 아니에요. 됐죠? 자, if절이 가능성 없는 생각일 때 주절에는 반드시 가능성 없는 생각 맞죠? 0%면 0%. 자, 그래야 된다. 즉 if절에 가정법의 ed가 등장하면 주절에는 조동사 가정법의 ed를 결합한 우슈 쿠드 우슈 쿠마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과거 의미를 첨가하고 싶은 거야. 이 가정법 과거에다가 과거 의미를 첨가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선시제 표시인 have pp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선시제 표시 have pp를 결합한다. 그래서 if절은 had pp가 되는 거고요. 주절에는 우슈쿠마 have pp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자, if she had been there with me. 자, 그녀가 나와 함께 거기 갔었더라면이라고 해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됐어요? 자, 나와 함께 거기 갔었더라면 실제로 가지 않았어요. 자, 근데 갔었더라면 I would have been happy. 나는 행복했었을 텐데 실제로는 안 행복했어요. 가지도 못했고 안 행복했어. 자, 됐죠? 이런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를 생략한 had she been there with me. 자, 그녀가 나와 함께 거기에 갔다면 내가 행복했었을 텐데 if가 생략되면 여기 있는 요 had pp 있죠? 요 had가 앞으로 튕겨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아래다 쓰세요. if절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저번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ithout 한번 봅시다. 자, without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자,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하려면 if it were not for 라고 했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 얘를 과거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얘는 뭐뭐가 없다면인데 뭐라고 쓰고 싶은 거냐면 without을 뭐뭇이 없었다면 이라고 쓰고 싶은 거야. 뭐뭇이 없었다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되겠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If it were not for에 대한 가정법의 ed에다가 얘를 갖다가 have pp를 붙이면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without을 가정법 과거인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를 늘렸으면 if it were not for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인 without을 늘렸으면 if it had not been for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없다면이 아니라 없었다면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죠? 그 오른쪽에 could have pp 밑줄 치세요. could have pp. 자, 여기에다가 가정법 동사인 could에다가 have pp를 붙였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텐데 실제는 물이 있고 우리는 살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Before도 without이랑 똑같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r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가 없었더라면 강과 호수가 말랐었을 텐데 자, before가 지금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는 몰라요. 얘를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늘려 써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오른쪽에 주절을 가면 되겠죠. 주절에 would have pp 밑줄 치세요. would have pp 밑줄 이렇게 조동사 have pp가 나오게 된다면 얘는 앞에 had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I was busy. 자, 나는 바빠.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바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f I had not been busy 왜? 그 오른쪽에 could have pp 밑줄 치세요. could have pp를 썼다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otherwise를 if I had not been busy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내가 바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without의 가정법 잘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D 한번 봅시다. If I had married you 대가로 거기 내가 너랑 결혼을 했다면 I surely would be happy 내가 행복했었을 텐데 확실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if부터 그 오른쪽에 night까지 대가로 치세요. 자, if you hadn't woken me up 자, 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 한밤중에 날 깨우지 않았다면 I wouldn't feel so tired now 자, 내가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if you had woken 자, 지금 보면은 if you had woken이니까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왔습니다. 맞죠? 자, had pp가 나왔으면 얘가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라 그랬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과거 사실 반대예요. 과거 사실 반대.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주절을 보세요. 콤마 찍고 주절을 봐봐. 자, 주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지금? I wouldn't feel so tired now 라고 돼 있죠.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 feel 이라고 써져 있죠. 자, 지금 주어 다음에 would가 나왔는데 그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썼으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입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뭐뭐 했다면, 뭐뭐 였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뭐뭐 할 텐데 이렇게 과거로 had pp는 과거로 해석하고 would의 동사 원형은 현재로 해석합니다. 자, 되셨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깨웠어요. 과거에 had pp니까. 자, 네가 과거에 깨우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뭐 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진 않을 텐데. 이해됐어요? 자, 됐죠? 자, 그러니까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자, 만약 if절이 과거의 가능성 없는 생각인데 과거의 가능성이 없는 생각인데 주절에서는 현재의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주절에 have pp를 쓰지 않아요. 이를 흔히 시제가 섞였다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혼합가정법이라 부르죠. 혼합가정법.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자, 그 아래는 그냥 X. 자, 그 아래 2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if에 관련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 배웠었던 as if와 as though, 그 다음에 I wish.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had pp가 사용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런 as if나 I wish 같은 데에서 가정법에 ed를 갖다가 붙여버리게 되면 실제로 이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of가 하는 그런 같은 시제라고 했었죠. 자,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자리에 had pp를 쓸 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가정법의 직설법의 시제보다 앞설 때, 걷다 쓰세요. 앞설 때 뭐를 결합한다고 했죠? have pp인 선시제 표시를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가정법의 직설법보다 시제가 앞설 때, 그랬을 때 have pp를 결합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She talks. 그녀가 말한다. As if she were in a dream. 그녀가 꿈속에 were이면 꿈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she talks라고 했잖아. She talks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시제가 현재죠. 맞죠? 자, 근데 as if를 썼죠. as if를 쓰고 주어 다음에 were를 썼죠. were. 됐어요?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as if와 같은 장치 안에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은 talks와 앞에 있는 동사와 시제가 같은 겁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현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그녀가 꿈속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맞죠? 근데 그 아래 보세요. She talks as if, 거기 as if had가 나왔는데 she라고 좀 써주세요. 그 사이에 she. 자, as if she had been in a dream. 그녀가 말한다. 마치 그녀가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had pp잖아. had pp. 자, 마치 그녀가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게 아니야. 그 위에는 자기가 지금 꿈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것은 주어 다음에 had pp를 썼잖아요. 과거의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직설법과 가정법이 함께 등장한다면, 지금 함께 등장했죠? 왜? 턱스라고 그녀가 이야기한 거는 현재로 진짜 직설법입니다. 근데 were과 had be는 지금 가정법이죠. 현재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직설법과 가정법이 함께 등장하면 직설법이 정한 시제에 따라 가정법의 시제가 저절로 정해져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문장 A는 직설법과 가정법이 어떤 시제입니까? 서로 같은 시제죠. 얘기했죠? 자, 가정법 과거면은 얘가 서로 같은 시제입니다. 자, 그런데 직설법 시제에 의해 가정법의 시제가 저절로 정해졌어요. 맞죠? 왜? were이라고 하면은 앞에 시제와 of가 해서 똑같아지는 거니까. 근데 반면 문장 B는 직설법 시제보다 가정법 시제가 한 시제 앞섭니다. 왜? had pp를 썼잖아. had pp가 뭔데? 땡긴 거잖아. 시제를 땡긴 거. 자, 그래서 직설법 시제보다 가정법 시제가 한 시제 앞섭니다. 이때는 가정법의 ed에 선시제 have pp를 결합해서 had pp를 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다 라고 했을 때 그땐 had pp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시제 표시는 기준 시제보다 상대적으로 한 시제 앞선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문장 A의 기준 시제는 직설법 현재 she talks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직설법 현재고요. 그 다음에 as if 절의 가정법 시제는 선시제 표시 have pp 때문에 직설법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즉 과거 시제죠. 이해됐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턱스가 현재면 were도 현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턱스가 현재면 had pp는 뭐가 됩니까? 한 시제 앞서니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과정법 과거로서 그냥 동사에 ed를 붙이냐 had pp를 붙이냐는 이 자체가 시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if는 정해져 있지. 아까는 왜? ed를 붙이면 현재, had pp를 붙이면 과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if의 가정법과 as if의 가정법은 다른 거야. 얘는 시제가 정해져 있어, 실제로 꼴이. 근데 얘는 시제가 안 정해져 있어. 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 알겠어? 얘가 현재면 얘가 현재, 얘가 현재면 얘가 과거. 만약에 턱스가 턱트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턱 트면 얘가 과거. 맞죠? 아까 현재였는데 앞에랑 따라가니까 얘는 과거, 얘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됐죠? 모르면 질문하세요, 여러분. 자, C 한번 가봅시다. 자, she talked as if she had been in a dream. 자, 그녀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 talked는 직설법입니다. 맞죠? 그녀가 말했다. 마치 그녀가 꿈속에 있는 것처럼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장 C의 기준 시제는 직설법 과거죠. she talked라고 했으니까. 그때 as if 절의 가정법 시제 had pp는 선시제 표시 have pp 때문에 직설법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talked를 붙이게 됐으면 여기에 talks가 아니라 talked를 붙이게 됐으면 아 이거 스펠링 왜 이래? 자, talked를 붙이게 됐으면 자, 이 as if 다음에 여기에 had pp가 붙게 됐을 때 얘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had pp는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 시제는. 이해됐어요? had pp니까 과거에 한 시제 앞서면 과거 완료죠. 됐죠? 자, 그 다음에 I wish. I wish도 as if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I wish I were a rich man. 자, 내가 부유한 사람이면 좋으련만 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wish가 직설법입니다. 맞죠? 직설법 현재예요. were는 가정법의 ed예요. 근데 가정법의 ed인 I wish가 가정법의 ed를 쓸 때 그때 주절의 동사인 wish의 시제가 따라가죠. 그러면은 were는 품사가 아니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맞죠? wish에 따라가니까. 근데 그 아래 보세요. I wish I had been a rich man. 자, wish가 현재죠. 그 다음에 had been 이게 바로 과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had pp니까 wish보다 한 시제 더 앞서니까 had pp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부자였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알겠죠?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직설법으로 현재,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부자면 좋으련만 하면 그냥 가정법에 ed를 쓰면 되고요. 내가 부자였었으면 좋으련만 과거를 쓸 거면 그냥 had pp를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as if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설법과 가정법이 함께 등장하면 직설법이 정한 시제에 따라 가정법의 시제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문장 A는 직설법과 가정법이 같은 시제예요. 왜? wish가 were를 썼다는 건 앞에 있는 wish인 현재 시제와 시제가 같다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문장 B는 직설법 시제보다 가정법 시제가 한 시제 앞선다. 왜요? 선시제 표시 have pp는 상대적으로 한 시제 앞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장 B의 기준 시제인 직설법 현재 I wish가 기준이죠. 그 기준 시제보다 had been을 썼다는 것은 가정법 시제를 썼다는 가정법에 선시제 표시 have pp를 붙였기 때문에 직설법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서 실제로는 무슨 시제입니까? I wish는 현재 시제니까 그거보다 한 시제 앞서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봅시다. I wished. 자, 내가 바랬다. 바랬다라는 것은 직설법이에요. 과거 시제죠. 근데 I had been 이라고 하면서 had pp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죠. 자, 그러면은 had pp를 썼으면 앞에 시제보다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had been이 지금 시제가 뭡니까? had been이 과거죠. 왜? 과거 완료죠. wished 과거보다 한 시제 더 앞서야 되니까 과거 완료. 자, 그렇게 하면 돼요. 해석은 그냥 한 시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내가 부자였었더라면 하고 바랬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됐죠? 문장 C의 기준 시제는 직설법 과거예요. 그래서 대절의 가정법 시제는 선시제 have pp 때문에 직설법 시제보다 한 시제 더 앞선다. 즉 시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조동사 have pp를 통해서 have pp의 선시제 표시를 선생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면 얘를 모르면 실질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 들어갔을 때 멘붕이거든. 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선시제 표시를 배워서 선시제 표시가 나오게 되면은 시제가 한 시제 더 앞섰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if 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 봤어요. 그래서 if 뒤에 ed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붙어버리면 가정법 과거지만 if 자리에 had pp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with 가정법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도치까지 잘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if 절에 had pp 그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 했다면 뭐뭐일 텐데 라는 혼합가정법.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서로 혼합된 거죠. 뭐뭐였다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 혼합가정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as if와 I wish 배웠습니다. as if와 I wish는 그 뒤에 가정법 1이와 had pp 둘 다 올 수 있는데 그 둘 다 올 때 시제가 앞에 시제와 똑같냐 아니면 시제 더 들어가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거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석에서 다시 보고요. 이론을 들었으니까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 관련된 문장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해석할 때 반드시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로 넣어가지고 해석을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 해석 연습편에서 봅시다.